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의원입니다. 평택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제68조에 따라 평택시 탄소 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지정을 통하여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 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9조에서 평택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 지정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305호 평택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와 내용은 김명숙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시행과 에너지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9조에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평택시 탄소중립센터의 설립, 지정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규로 규정하였으며 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기존 충족 여부, 업무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관 단체, 자료 요청 및 센터 지정 취소 등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국내외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2025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본 개정 조례안은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 성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환경정책과장님께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정책과장 이강입니다. 환경국장 부재중으로 대신하여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경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9-305호 평택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 법령 및 개별 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탄소중립센터 설립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사항으로 지역의 탄소중립 관련 조사 연구, 지역 온실가스 통계 산정 분석을 위한 통계 작성, 수송 건물, 농축 수산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 모델 개발 등 지역의 탄소중립 녹색 성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 성장의 추진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그 지원 규정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기후위기에 대해서 여기에 연구도 하고 어떤
문제점이나 지금까지 우리 그 탄소 중립에 대해서 소홀히 하진 않고 또 평택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정책을 세워 나가는데 이 조례안이 더욱더 세밀하게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좋은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제가 먼저 네네, 김명수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탄소중립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차원에서 2조 4천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부 정책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40%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가 같이 가야 될 어떤 그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는 센터의 필요성이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센터를 설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당장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그 부서에서 연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개인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서는 지금 지자체마다 국가기본법을 10년마다 계획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센터가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도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정부 정책에서는 우리 평택시는 지금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없습니다. 이 위원회가 있으려면 지원센터가 또 있어야지만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그 이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2조 4천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이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택시가 선제적으로 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나가야 되겠지만 이 센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통 그 다른 지자체도 살펴보면 학교에서 많이 이 부분들에 대한 연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산자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농림부 산림청까지 연합으로 해가지고 교통과 아니면은 농업에 지속적으로 연구 과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택시도 지자체가 해야 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센터가 필요하다라는 이유에서 본 위원이 개정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후위기 생태계나 대기, 물 등에 대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직 평택시는 이거를 조사할 만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설립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평택시가 또 미세먼지가 뭐 전국에서 적지 않은 순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성장이나 아니면 탄소 중립에 평택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지금도 빠르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 조항이 아닌 임의 조항으로 제가 두게 되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연구단체나 학교나 이런 부분이 형성이 돼 있다라면 중앙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그 정부 정책에 발빠르게 같이 선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있어서 이번 조례안을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재 의원님 의견 있으세요? 네. 네, 최순자 의원입니다. 정부에서 뭐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 수립에 의해서 저희 이제 평택에도 2022년 10월에 이제 기본 조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탄소중립 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이제 개정인데 29조에 보면은요. 이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한 거를 이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해서 시행 지원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그 기본 계획 수립이 돼 있나요? 지금 시에? 탄소 중립 및 녹색 성장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이 돼 있어야지만 이 시행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시행 지원이 무엇인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향후에 탄소 중립 센터가
생겼을 때 지금 이런 일들을 법정 업무를 지금 명시한 거고요. 예, 명시했다는 네. 건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이번 우리가 이 기본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기본 계획이 수립이 이제 돼 있는데 수립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어떤 것을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방향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아직 현재는 수립은 안 돼 있나요? 아마 아직 안 돼 되어 있죠. 있는 걸로 알고 돼 있는데 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확인하고 예. 있으면은 네, 그 자료 좀 네. 예, 저희 정책주장께 보내주시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무엇을 지원을 할 그 계획인지를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향후에 센터가 설립이 될 경우에 네. 그 시에서 세우는 기본 이 센터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시에서 하는 경우에 그 보조적인 업무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 계획에 이미 그 수립을 하게끔 돼 있다고 그러는데 센터에서 이거는 기본 계획 수립을 또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 수립할 때 어떤 데이터나 통계 이런 게 필요할 네네.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그 아까도 여기서 그 센터의 업무 중에도 뭐 통계 업무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어떤 자료 구축이나 이런 거에 지원을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계획 수립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은 모든 것이 다 담아져 들어오는 거. 수립할 때 네네. 그렇죠. 네네. 연구 활동 그거는 이제 집행부에서 이제 예. 그렇게 할 때 이제 예, 예.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예, 연구 예. 연역을 할 때. 네. 네네. 그 저희 시에서는 센터가 필요한 거는 꼭 설립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공감을 합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은 이제 뭐 필수적인 거고 또 전환을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 현재 저희 평택에는 환경교육센터가 이제 위탁을 받아서 내년부터 이제 실시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지금 기후 위기에 대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교육센터에서도 이거와는 무관하게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기육센터는 뭐 교육이 주 목적이 되는 거고 네네. 탄소 중립 센터는 이제 향후 2050 탄소 중립 계획에 맞춰서 네네. 어떻게 넷제로를 이뤄낼 거냐 거의 중점이 다른 거기 때문에 네. 뭐 굳이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그러니까 같은 않을까 맥락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네. 환경교육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과 녹색 성장과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또 교육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평택에는 이러한 많은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유사한 센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평택교육 우리가 환경교육센터가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안에 기능에 우리가 그 탄소 중립에 대한 기능을 하나 더 보강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연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책이나 이런 거는 모색은이나 이러한 것은 고민을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묻고 싶습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제 뭐 국비 12해서 이제 매칭으로 이제 1억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환경교육센터에서도 이러한 거를 효율적으로 그 안에서 같이 팀을 나눠서 한다라고 한다면 비용 효과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으로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뭐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환경이고 기후위기로 또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탄소 중립 절감에 대한 거를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연계해서 모든 것을 더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곳에 기능을 하나 더 보강을 해서 한다면 훨씬 더 이것이 비효율적이지 않고 연계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본 의원의 이제 생각이거든요. 향후에 그거는 네네.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네. 어떤 업무의 위탁 범위에 관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 기록을 위탁하느냐, 탄소 중립까지 위탁하느냐의 그런 선택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겠습니다. 자, 아직 안 환경교육 끝났습니다. 아니요, 추가 답변을 한다고요.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해서 추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개정을 한 조례이기 때문에
환경교육센터에서 센터장을 뽑는 기준이 뭡니까, 과장님? 주로 이제 교육 실적이나 네네. 그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그렇죠. 뽑죠. 예. 몇 분이 상주를 하게 돼 있죠? 센터장 포함해서 현재 3명으로 돼 있습니다. 네, 세 분이 교육에 대한 전담을 하기 위해서 환경교육센터가 생기는 거고요.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국가 정책에 맞춰서 연구 용역이나 발제를 하기 위해서 센터가 생기는 겁니다. 하는 부분이 환경이라는 부분에 외에는 같은 부분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크고요. 국가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교육센터가 교육을 전담하는 이런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센터가 난립을 하고 많아서라는 부분은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는 업무에 따라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따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교육센터와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해서 역할은 좀 많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 탄소중립센터 현재 운영하는 곳을 보면 대부분 대학이나 연구원, 뭐 좀 약간 운영기관의 성격이 좀 다른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그 68조에 보면은 이제 그곳에 이제 산학 대학에서도 하고 또한 그거에 전문성이 있는 곳에도 하는 걸로 사례가 많이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센터를 세우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세워야 되겠지만 우리는 환경교육센터가 있으니 거기에 기능을 보강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방안책을 해서 차후에 해보는 고민도 해보신다고 하였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환경교육센터에서 전문가들이 오는 거잖아요. 비전문가들이 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심도 있게 고민을 앞으로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네, 끝나셨습니까? 끝나셨어요.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현행 조례에 있는데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죠? 네? 작년? 12년 10월에? 20년? 그럼 작년인데 여기에 보면 아까 이제 기본계획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이게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해서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거나 아마 영역을 통하지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환경부 브랜드 사업 공모를 위한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상정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3년 환경부 브랜드 사업 공모를 위한 업무 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평택시와 민간 사업자인 주식회사 아이마켓 코리아가 체결한 협약으로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이라는 환경부 공모 사업과 관련하여 평택시와 민간 충전사업자 공동 컨소시엄 방식으로 공모에 참여하였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 김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공급자의 역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역할 분담해서 제 6조하고 6조 2항에 또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적극적으로 어떤 그 처리를 하지 않으면 민원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그 불편함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극 처리하여 그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적극 처리하고 이용객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긴 하지만, 적극 처리라는 부분은 기간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적극 처리 범위 내에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충전소 그 관리 공급자의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으면 네. 당일 내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운영은 이제 그 공급자가 지금 설치를 하면 그 전기료를 통해서 이제 수요 그 비용을 하는 거 창출해 가는 거고요. 14억 정도 사업비가 드는데 국비가 30%, 민간 사업자가 70% 정도 출자를 해서 운영을 하는 방식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게 그 어떤 데이터에서 그 이게 그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통보가 바로 갑니까? 상황실이 따로 있습니까? 요즘은 이게 저도 해보면 전기 충전기가 고장이 났을 때는 오류가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네. 업체 그 상황실로 이게 연결이 네, 됩니까? 업체에서 그걸 체크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전체 25군데의 그 지점명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순환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그 전담반이 뭐 2인 1조라든지 이름 몇 군데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충전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 공급자한테 그런 어떤 고장이나 사실 가장 불편한 게 고장을 방치하는 행위가 가장 우리 충전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을 겪는 경우인데, 사실 그렇게 고장률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장 났을 때는 그 방법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급자와 좀 세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설치 부지 공간을 대여를 하는 거잖아요. 이 업체에다가. 그래서 업체가 지금 한 구간당 얼마씩 사용료,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얼마씩 내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금 BTO 사업으로 해서 5년 계약을 하고 1년씩 5년에 대해서 연장을 할 수 있다. 총 10년을 이분들이 BTO 사업으로 해서 들어간 돈을 회수를 하고 가는 건데, 10년 뒤에는 또 어떻게 진행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10년 뒤에는 뭐 그것까지 약정은 안 돼 있는데, 네.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개보수를 통해서 유지하든지 철회하든지 그건 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히 체크가 돼서 계약할 때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전기차가 평택시에서도 올해 몇 대나 더 늘었죠? 전기차요. 네네. 전기차가 현재 평택시 등록 대수가 하이브리드가 17,000대 정도 되고요. 전기차는 한 4,000대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5군데 지금 추가로 이렇게 확보가 되면 충전에 대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불편함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 지금 이곳은 공공기관이거든요. 네네. 나머지 이제 아파트나 이쪽은 다 그쵸. 이제 건축법에서 기존은 2%, 또 신축은 5% 이렇게 의무화돼 있고 해서 글쎄요. 현재 공공기관 위주로 해서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도입한 거기 때문에 지금 없는 상태에서 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해소율은 편의성이 좀 굉장히 많이 도모되지 늘어날 않을까 거다. 싶습니다. 그래서 시비 투입도 안 되는 사업이고 해서 공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업체하고 우리가 공동으로 공모 사업에 참여를 컨소시엄에 참여를 했던 건데요. 처음에 할 때 몇 개 업체가 지원을 했었습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하면 한 3개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3개 업체 정도가 참여했던 것 같고, 거기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가장 우수한 업체랑 컨소시엄을 구성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업체는 평택시 말고도 다른 데도 또 선정이 돼서 운행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올해 이게 처음 시작된 사업이라 거죠. 네, 그래서 아직 운영까지는 조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치된 데가 한 25군데 정도 되네요. 지금 설치가 작업이 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데는 몇 군데? 지금 다 진행 중이고요. 진행 이제 예정은 이제 11월 초로 잡혀 있는데 지금 기초공사 중에 있고요. 그래서 11월 중에는 다 그 대부분 완공되지 않을까. 기초공사가 되면 기계라는 것은 갖다 설치하고 전기 연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충전소 설치하면서 민원이 굉장히 발생이 될 것 같은데 도로가 좁거나 어떤 도보 그 어떤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민원이 좀 있는 것도 같은 민원 받으신 데는 없으십니까? 없어요? 공공기관 내 굳이 안에 공공기관 안에만 지금 다른 데 하는 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네. 공공기관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저 공영 주차장 쪽이네 거의 다 주차장 안쪽이니까 민원은 특별하게 없겠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경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